노후 준비의 정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 TV방송에 소개된 실제 인물들의 경험이며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풀어드립니다. 단순한 미담이나 감동을 넘어서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은퇴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총 6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은퇴 후 삶 생각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은퇴 초기의 심리적, 경제적 현실과 정체성 상실 문제. 2. 왜 경력을 살릴 수 없는가? 고령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원인 분석. 3.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능성. 중장년층의 기술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이 가져오는 변화. 4. 직업 정체성의 전환 예술가에서 셰프로. 과거 경력과 무관한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은 사례. 5. 전직은행 지점장의 선택. 경력을 내려놓고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직무에 적응한 사례. 6. 은퇴는 퇴장이 아닌 전환. 오늘 사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과 실행 제안.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은퇴 후 삶 생각만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휴식의 시기로 생각합니다. 30년을 넘게 일했으니 적어도 1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첫 은퇴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몰아보며 스스로에게 충분히 쉬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오는 경제적 공백과 정체성 상실, 그리고 심리적 공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대기업에서 기획과 관리를 맡았던 김동영 씨는 은퇴 직후의 자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채 1년이 지나기 전 그는 생계를 위한 일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 너무 오래된 이력이 되었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는 젊은 층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김동영 씨는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도 고된 단순 작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서 일하는 6시간 동안 그는 허리 통증과 정서적 허탈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십 년간 앉아서 전략을 짜던 사람이 단순 포장 작업을 반복하는 현실은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성은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자존감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은퇴자의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왜 경력을 살릴 수 없는가? 은퇴자 다수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갖고 있지만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자리를 다시 고경력 중장년으로 채우기보다는 그 자리를 없애거나 저연령의 인력으로 대체합니다. 고용시장에서 50대 이상 구직자는 리스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수준, 건강 문제, 조직 적응력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실제 구인 공고에서는 40세 이하, 35세까지라는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따라 은퇴자는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이 단순히 능력 중심이 아니라 연령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경력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평가절하되는 구조입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실제로 60세 이후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고된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나고 수십 년간의 전문 경력은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됩니다. 이로 인해 은퇴자는 더 큰 상실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3.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무기력 속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명학 씨는 일찍부터 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냉동공 조설비라는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장년 전용 훈련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인지하고 이 30대의 배 이상 노력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취득해가며 자신의 진로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직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직업군이라는 점입니다. 서비스나 기획, 관리 등 추상적인 직무와 달리 기술은 손에 익히면 어느 환경에서도 수요가 존재합니다. 둘째, 제도적 지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방 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원, 폴리텍 대학 등에서는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명학 씨는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제는 기술사 자격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새로운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넘는 용기였습니다. 4. 직업 정체성의 전환 예술가에서 셰프로. 또 다른 사례는 화가 출신의 최주영 씨입니다. IMF 당시 화랑을 닫고 미국에서 페인트공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그는 은퇴 후 전혀 다른 영역인 조리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발은 자격증 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동료 학습자들조차 그 나이에 요리를 왜 배우냐, 요양보호사나 하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결석 없이 수업에 참여하며 필기와 실기 모두 단기간 내에 합격했습니다. 현재 그는 한 식당의 정식 셰프로 근무 중입니다. 체력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막내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로 팀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주영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일깨워줍니다. 직업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배움에 대한 진정성이 결국 문을 연다. 조리라는 실용기술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을 제공한다. 특히 그는 사람들 시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생님한테도 깍듯이 존댓말을 하며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태도는 조직 적응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5. 전직은행 지점장의 선택. 박수철 씨는 25년간 은행에서 일하고 지점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감귤 농사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일하지 않는 삶의 무기력함을 체감했고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폴리텍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용접, 배관, 회로 이해 등 새로운 기초부터 철저히 배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리조트 시설 관리 업무에 재취업했습니다. 박수철 씨는 과거의 지위를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의 자세는 은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전환입니다. 그는 100세 시대라면 40년은 더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술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은 새로운 커리어의 열쇠이다. 과거의 경력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시작이 늦었다고 해도 준비된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다. 6. 은퇴는 퇴장이 아닌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동영 씨, 이명학 씨, 최주영 씨, 박수철 씨는 모두 서로 다른 분야,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으며 철저히 자신을 재정립했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목차를 여는 장면입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이들에게는 제도적 지원이 도움이 되었지만 가장 핵심은 스스로 바뀌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 준비에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